이렇게 해서 호주에서도 이런 이제 발 관리에 관련된 학문이 학사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찰스 스터드 대학이 소아족부의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발에 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부터 이제 궁이 생기면서 궁에 대한 그 변형을 최소한 12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만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14살까지 어떤 그 정상적인 족궁이라고 그러죠. 아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잡혀 있는 부분을 우리 나이로 14살까지는 적어도 잡아줘야 성인이 돼서 생활에 불편이 없게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소아족부의학의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 호주의 찰스 스터트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찰스 스터트 대학에서 그 발을 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기 족궁, 발 뒤꿈치서부터 자, 이게 발 모형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보시면 요 뒷부분이 요 뒷부분이 이제 족궁이 되겠습니다. 족궁. 그래서 디딜 때 여기를 먼저 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돌면서 이 엄지발가락으로 움켜짓는 그래서 이 발의 그 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발 걸을 때 보행을 할 때 쿵 하고 이제 종골에서 몸의 3배에서 운동량이 있을 때 7배까지 그 종골이 이제 지면을 쿵 하고 디디면 우리가 이제 궁이 있는 이 중족골에서 이 완충작용, 스프링 작용을 통해서 완충을 해서 지골로 해서 지골은 이제 지렛대 역할로 당겨주는 그래서 3박자 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제 돌아가면 우리 마사이족의 동영상을 보면요. 딱 눈으로 봐도 3박자로 걷는 모습이 경쾌하게 걷는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그 3박자 보행을 정상적인 발은 3박자 보행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호주 소아족부의학에서 밝히고 있고요. 마사이족들의 3박자 이런 보행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마사이족의 그 걷는 모습 동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호주에는 학사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는 박사과정이 있어요. 박사과정. 족부의학이라고 하는 박사과정이 있고 페도티스트라고 하는 족부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과하고 안경사하고는 우리 안경사에서는 물론 이제 안과 가서 진단도 받고 하지만 안경을 맞출 때 우리가 그 별도의 안과를 가지 않고도 안경사한테 이제 그 안경을 맞추는 것과 같이 이 족부사 협회는 이제 그 족부의학과 별개로 족부사 독자적으로 안경사처럼 이렇게 이 패드, 깔창, 뭐 인솔, 오소티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이 미국과 영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패드라고 그러죠. 패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족부사를 페도티스트라고 이제 우리 의사들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페도티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박사과정이 있고 족부사 과정이 있다. 이렇게 발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 뭐랄까요? 처방은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해서 그 몸의 형태를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틀어진 족궁을 잡아주고 발이라든가 이 사슬구조에서 이 뼈의 골격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막 경골 비골에서 슬개골에서 대퇴골에서 고관절의 골반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이 어깨 결림이라든가 두통까지 이런 부분이 바로 패드, 깔창 이렇게 오소특이라고 하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보면 외국에 있는 직업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 바로 족부사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깔창 오소틱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가? 발과 장기, 골격, 발과 신체 부위 등등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아느냐? 예. 해부학을 한다고 해서 직접 이렇게 메스를 대고 열어볼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종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 발과 장기에 관련돼서 여러 연구된 부분에서 이 발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장기와 신경이 이런 그 표면에, 발바닥 표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우리 귀가 있죠. 귀. 우리 여기 귀를 보면 우리 이제 이 이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귀를 보시면 귀가 우리 그 저 태반에 있을 때 거꾸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귀볼이 이제 머리라고 하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양이 임신했을 때 태반 안에 있는 모양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침이라는 협회도 있고요. 이 위치마다 또 반사 그 어떤 신경이 그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90이 넘으신 그 송혜 어르신께서 우리 그 노래자랑 하는 그 이제 MC로서 장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떤 그 비결을 묻자 그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를 이렇게 귀볼을 이렇게 머리를 뇌를 자극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관상학에서 보면 여기 귀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으면 관상학에서는 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고생하는 귀다라고 이렇게 관상학에서는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일찍 들었는지 뭐 모르지만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다 보니까 약간 기볼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은 관상학으로 봐서는 고생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은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아마 마사지가 이제 그 관광 상품의 옵션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가셨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사지 하면 좀 이렇게 퇴폐하고 연관이 돼서 마사지 샵을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가르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동남아 여행할 땐 마사지 하면 다 옵션에 다 들어가서 다들 좋아합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사지가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 네. 대법원 판례에서 이 마사지는 이제 맹인들의 직업